템페스트 복수와 인간 정신의 승리. 무겁고 긴장된 호흡으로 시작하며 낮은 목소리.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17세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 있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썩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들리십니까? 나무가 찢어지는 굉음, 하늘이 갈라지는 천둥소리. 콰르릉 쾅. 이 폭풍은 뱃사람들의 숙련된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우주적 분노 그 자체입니다. 갑판 위에는 나폴리의 왕 알론조, 그의 동생 세바스찬, 그리고 밀라노의 현재 공작인 안토니오가 타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서로에게 매달리는 나약한 살덩이에 불과합니다. 왕의 아들, 왕자 페르디난드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와 함께 죽으리라 외치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오직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절규합니다. 지옥이 텅 비어버렸구나. 악마들이 전부 이 폭풍 속으로 와버렸어. 그들의 절규는 이 폭풍이 단순한 재앙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음악이 잠시 멈추고 비밀스러운 어조로. 하지만 시선을 돌려 저기 고요한 섬의 절벽 위를 보십시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옷자락 하나 젖지 않은 채 지휘자처럼 지팡이를 휘두르는 한 노인. 그의 이름은 프로스페로입니다. 그의 옆에는 순수한 눈을 가진 딸 미란다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끔찍한 폭풍을 멈춰주세요. 저 배에 탄 가엾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자비심이 있다면. 프로스페로는 딸의 순수한 자비심에 잠시 흔들립니다. 그는 딸을 안심시키며 마법의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파도가 유리처럼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피 맺힌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듯 비장한 목소리로. 미란다야, 저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를 이 척박한 섬으로 내쫓은 원수들이다. 원래 프로스페로는 밀라노의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리적인 통치 대신 고대 지식과 마법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내 서재가 나의 공국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죠. 바로 그 지적인 고립의 틈을 그의 친동생 안토니오가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나폴리의 왕과 결탁하여 형의 지위를 찬탈했고 프로스페로와 당신, 갓난아기였던 미란다를 썩은 널빤지 같은 배에 태워 망망대해에 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트에 밀어넣을 때의 그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신 곤잘로가 몰래 넣어준 마법책과 옷까지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도에 닿았죠. 프로스페로는 이곳에서 12년 동안 자신의 학문 마법을 연마하며 인간의 마음과 자연의 원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천체의 운행이 그들에게 가장 불리한 순간 원수들이 탄 배가 이 섬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폭풍은 자연의 분노가 아닌 프로스페로가 12년 동안 설계한 복수의 완벽한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로 이 섬의 존재들은 프로스페로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충직한 하인 에어리얼은 바람과 공기, 영혼의 정령입니다. 에어리얼은 프로스페로가 마녀 시코락스의 잔혹한 마법으로부터 구해준 은혜 때문에 그에게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푸른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는 오직 자유만을 갈망합니다. 프로스페로에게 에어리얼은 지식 기반 노동을 상징합니다. 그는 지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는 계약 관계인 것입니다. 반면 땅에는 흉측한 괴물 칼리반이 있습니다. 그는 섬의 축축하고 끈적이는 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프로스페로에게 문명 언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야만적입니다. 프로스페로는 칼리반에게 짐승 같은 노역을 시키며 통제합니다. 칼리반은 이를 식민 지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그의 절규는 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내게 언어를 가르쳐준 유일한 이익은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된 것뿐이다. 너희 유럽의 붉은 역병아, 너에게 덮쳐라. 프로스페로는 이 두 상반된 존재를 지배하며 인간의 본성과 통치의 윤리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경쾌하지만 긴장감 있는 어조로 난파된 사람들은 프로스페로의 마법에 의해 섬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로는 사랑입니다. 왕자 페르디난드는 홀로 살아남아 해변을 헤매다 미란다를 만납니다. 미란다는 평생 아버지와 칼리반 외에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용모를 보고 외칩니다. 오, 멋진 신세계여.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다니. 프로스페로는 이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는 척하며 왕자를 시험합니다. 이 결혼은 복수의 완성이자 미래 밀라노의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로는 여전한 음모입니다. 나폴리의 왕 알론조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동생 안토니오는 악마의 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세바스찬에게 속삭여 왕을 살해하고 왕자를 찬탈하라고 부추깁니다. 12년 전의 배신이 이 섬에서 다시 반복되려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폭풍도 죽음의 위협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로는 어리석은 반란입니다. 배에서 탈출한 술주 정뱅이 광대 트링쿨로와 스테파노는 칼리반을 만납니다. 칼리반은 이들의 술에 취해 이들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 독재자 프로스페로를 죽이고 이들을 왕으로 모시리라. 칼리반의 주인은 이름만 바뀔 뿐 그의 노예 운명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를 통해 새로운 땅으로 건너간 유럽인들의 우스꽝스럽고도 잔혹한 모습을 풍자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웅장하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마법으로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는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가 괴조를 보내 상을 엎어버림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천벌처럼 각인시킵니다. 죄책감과 공포로 미쳐가는 원수들, 알론조, 안토니오, 세바스찬. 그들은 마법의 원한에 갇혀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프로스페로가 지팡이만 한번 휘두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2년 동안의 고통, 배신, 외로움이 단번에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극적인 침묵, 숨막히는 호흡. 그때 정령 에어리얼이 프로스페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주인님,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제가 인간이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정령도 느끼는 연민을 인간인 내가 느낄 수 없단 말인가? 프로스페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복수는 분노의 종결이지만 용서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마법이라는 절대적인 지식을 증오에 써야 할까? 아니면 이성에 써야 할까? 프로스페로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복수심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나의 복수심은 격렬한 폭풍 같지만 나의 이성은 그 폭풍보다 더 차갑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고귀한 행동이다. 감동적이고 여운이 남는 목소리로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풉니다. 눈앞에 나타난 형과 왕을 보고 경악하는 원수들에게 그는 칼 대신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내 동생 안토니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비록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왕자 페르디난도와 미란다의 결혼이 발표되고 찢어졌던 사람들은 희망과 화해로 묶입니다. 이제 섬을 떠날 시간입니다. 프로스페로는 바닷가 절벽에 홀로 섭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힘, 그토록 사랑했던 마법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마스터의 지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힘있게 나는 이제 마법의 힘을 영원히 포기한다. 그는 지팡이를 무릎으로 꺾어 두 동강 내고 우주의 비밀이 적힌 마법책을 받아 깊은 곳, 측량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풍덩. 그는 위대한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저 늙고 지친 딸의 행복을 빌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인간 프로스페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관객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대사를 남깁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마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로 내 영혼의 닻을 올려주십시오. 나를 이 무대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라는 폭풍으로 시작해 궁극의 용서와 인간, 정신의 승리로 끝나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인사, 템페스트입니다.